하겠습니다. CPI와 PP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 발표될 CPI와 PPI는 트럼프 관세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캐나다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먼저 관세 부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운다라는 부분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이 미국 경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겪게 된다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 다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열짜리 SUV는 약 1,300만 원이 추가로 오를 수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1,80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다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포드의 CEO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세가 부과가 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관세가 부과되는 산업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관세 부과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출 것이며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2025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0.43%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리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그리고 물가만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은 부메랑 효과입니다. 즉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들인 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도 당연히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경우에 미국은 더 큰 피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가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요. 장바구니 물가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일축시킨 바가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이미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월 대비해서 7포인트나 하락을 해서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해서 0.2% 감소하면서 팬데믹 시기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을 했고요. 이런 변화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 그대로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발표될 CPI와 PPI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은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에 대해서 전월 기준으로 본 차트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발표됐던 것을 보면 예측치는 0.3%였는데 0.5%가 발표가 됐죠. 자, 이는 2023년 8월 이후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좀 큰 충격을 받았죠. 이같이 뜨거워진 물가 지표는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좀 많아야 한 번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1월 CPI는 그 작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꺾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발표될 PPI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이죠. 자, 그리고 이 표는 PPI에 대해서 전월 기준으로 본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3일에 발표된 것이 최근이었고, 보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했습니다. 예측치보다 0.1% 상회한 수치를 기록한 것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 도매 물가라고도 불리는 이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반영이 되고 또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행 지표마저도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1월 CPI에 이어서 PPI 역시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도 했어요.